중학교 3학년 때 제 학교에 그 영어 선생님이 그 외국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하고 좀 친했는데 제가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홍콩을 그 휴가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 선물이 있는데 책이었어요. 그 책이 그 조나산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매기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계속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독수리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상상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직업과 그런 커리어가 있을까.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린 생각이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외교관이 되면은 여러 나라를 갈 수 있고 제가 또 아는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직업 외교관을 한 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는데 외교관이 하는 것은 그 여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그 생각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일하시다 보니까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있는데 호텔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그 직업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전혀 그런 직업도 없었고 그런 호텔도 없었고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미국에 가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이제 분야를 했고, 학사 마치고 이제 호텔에서 일도 했고, 미국에서. 여행 계통의 이제 회사에서 일도 하고, 이제 박사를 마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교수로 계속 있다가, 홍콩 그 폴리테크 유니버시티가 저를 헤드헌터를 시켜가지고, 스카웃을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항상 제가 그 어떤 에이시안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시아의 컴플렉스. 제가 미국을 간 이유도 왜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미국이나 서양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궁금한 그 어떤 질문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 된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부를 졸업한 학교에서 몇 년 전에 저를 지난 40년 동안 그 학과에서 배출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졸업생이라고 상을 줬어요, 저한테. 그 상을 받으러 이제 가족하고 같이 가서 아주 감개무량했죠. 근데 그때 그 동료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도형 학생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죠. 미국 친구들이 다들 기억한다고. 거기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커멘트를 한마디씩 하는데 몇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커멘트가 있었는데 그 커멘트가 참 재밌었어요. 저도 생각도 못했던 커멘트인데 너는 항상 같은 모습이었다. 무슨 뜻이냐니까 마치 지금 샤워하고 나온 사람처럼 깔끔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컴플렉스였어요. 에이시안 컴플렉스. 왜냐면 미국 애들 보니까 대충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멋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항상 제가 용모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상당히 그 빨리 정교수가 돼서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어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그 헤드헌터가 전화가 왔어요. 홍콩에 있는 이런 대학에서 당신을 좀 데려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난 홍콩에 관심도 없고 홍콩을 가본 적은 있지만 거기 가서 산다는 상상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세 번을 찾아오셨어요. 설득을 시키려고. 세 번째 오실 때는 또 부인을 동반하고 오셔가지고
부인은 제 집사람 이렇게 설득하려고.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는 데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호텔 관광 분야가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스위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갔고. 근데 앞으로는 21세기에는 분명히 21세기는 아시아의 이제 세계가 된다. 특별히 이제 관광 분야는 아시아가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도민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렇다면 왜 아시아에는 그런 학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의 홍콩 폴리텍닉 유니버시티 비전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감동을 하고 홍콩을 이제 오게 됐죠. 그때가 벌써 2000년도에 왔으니까 18년이 됐습니다. 그 학술평가에 호텔 관광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대학교가 이제 2번을 뽑혔거든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그게 굉장히 저기는 인커리징 하는 건데, 이 분야의 모든 주도권이 역사적으로 유럽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는데, 그게 주도권이 아시아로 넘어갔다는 그런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고, 제가 또 항상 주관하는 게, 우리 학교의 역할은 스타벅스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스타벅스 효과가 뭐냐면, 스타벅스가 잘 되니까 모든 커피 스토어들이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러한 스타벅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시아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학교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 분야가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이제 제가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첫째는 인적 자원이죠, 사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본교에서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 학교에 교수님이 풀타임 교수가 75명이 있거든요. 근데 75명이 22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림 팀을 만든 거죠. 세계에서 정말 우수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 호텔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텔을 지은 거죠. 호텔 아이콘을. 그 호텔 아이콘을 저희 이제 본교에서 홍콩 달러로 3억,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한 1,700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이 호텔을 지어준 거예요, 저에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 건물 안에는 호텔을 262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과 우리 대학 단과대학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같은 건물 안에. 그런 시설을 갖춘 학교가 세계에 없죠. 홍콩 그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8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우리 호텔 관광 학부에 그 많은 투자를 한다니까 다른 단과대학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시샘도 있고 그런 어떤 챌린지, 내부적인 학교에서도 그런 정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굉장히 인더스트리가 또 센시티브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이 홍콩은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이 정부 땅이거든요. 정부에서 무상으로 땅을 대여를 해줬어요. 교육용으로 호텔을 짓다니까. 근데 호텔 그 오너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페어하지 않다. 우리가 호텔을 질 때는 얼마나 그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땅을 그냥 줘가지고 호텔을 짓다니 그거는 언페어하다. 그래서 또 뭐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약간 잡음이 많이 있었고.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모든 호텔 오너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학교의 비전을 얘기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동감을 하고 결국은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짓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7, 8년. 그 7, 8년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적인 시기였죠.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스위스에 있는데, 스위스의 로산에 있는 로산 호텔 스쿨이 125년 전에 생긴 학교고요. 코넬은 96년 전에 생겼고요. 거의 100년이 됐죠. 그 두 학교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리딩을 하는 학교였죠. 근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시아의 물결이다. 에이시안 웨이브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앞으로는 아시아의 물결에 의해서
아시아의 모든 이 학계나 우리 그 업계가 이제 부상을 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두 학교보다도 저희 학교가 순위가 더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아 물결의 어떤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가 됐죠. 이 호텔 관광 분야는 모든 세계의 그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분야는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테면은 10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1년에 1억 4천만이,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무슨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다니고, 세계에서 그 짓고 있는 호텔이 반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분야는 디맨드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물론 경쟁도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죠.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스킬이 있어야죠.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걸 배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매너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과 대화하는 그 산업이 소프트 산업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experience가 또 중요하다. 호텔 매니저는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호텔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지금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experience가 또 중요하고, 근데 가장 이제 그러한 것은 experience나 프로페셔널 스킬은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만 인성이나 이러한 그 태도나 이거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목적은 이 학생이 어떤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호텔 산업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홍콩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호텔에 취업하는 것보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근데 홍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 수능 성적을 보면 그 학생들은 홍콩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분야를 공부하고 오고 싶어서 온 애들이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이 열정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 분야에 취업을 안 하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관념도 호텔 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안이 있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홍콩하고 다른 것 같아요. 홍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죠. 여기에서는 홍콩에 그 7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인구가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제 인구를 늘려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민법을 바꿔서 홍콩에 와가지고 외국 유학생이 여기 졸업하면 홍콩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홍콩에 와서 졸업을 하고 1년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ING라는 비자를 줘가지고 취업을 하면 비자가 이제 취업 비자로 바뀌고, 그래서 학생일 때부터 소급해서 17년이 지나면 홍콩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여기에서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호텔 분야에서는 홍콩이 세계적인 어떤 그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콩에서 여기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매니저가 되고 한다면 아마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